이야, 여기가 광주 양림동인데요. 시내 한가운데 이런 고택이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이 참 가을 밤에 분위기가 우리가 도시니까 도시에 살면 막 뭔가 부대끼고 막 분주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고즈넉한 그런 느낌에 귀뚜라미 소리만 또르르 이런 소리만 들리고 야, 역시 이게 한국의 멋이 아닌가. 이런 고택이 있다는 게 너무나 정말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오늘 주인공을 만나는데 대화도 참 잘 풀려갈 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아주 고풍스럽고 멋있는 고택에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은병수 총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왜 저는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어서 가장 세련되고 아주 그런 공간에서 만날 걸 생각했었는데 이런 고택에 저를 초대하셨습니까? 예. 일단 여기가 그 비엔날레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이 고즈넉하게 예. 이런 한옥을 몇 군데를 찾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소개도 할 겸 해서 예. 저희가 이제 몇 군데를 해서 전시도 하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디자인 비엔날레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제 저희가 본 전시는 예. 중해공원 예. 그에 있는 이제 공원에 있는 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에서 열리고요. 주전시관은 거기에 있고. 네네.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위성 전시관이라고 해서 예. 이 시내 한복판에서 지역의 그 저명하신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즈넉히 놓고 또 디자인 담화도 하고 예. 또 녹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그 대중과 밀접한 공간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디자인하고 한옥하고 왠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예,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예. 외래어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대 디자인이 들어온 게 한 1950년대 초 이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건 우리나라 오랜 옛적에부터 다 있었어요. 조선 시대도 그렇고 이 건축물 자체도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죠. 물론 그렇죠. 옛날에는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전문적인 직업이 없어서 이제 이런 그 양반들이 생각을 하고 또 대목, 소목들이 이제 어림잡아서 이걸 만들어냈죠. 예. 그게 다 디자인이에요. 음. 예, 예. 이번에 또 이 고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께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 저희가 새 단장을 한 게 아니라 헌 단장을 좀 했습니다. 예, 그 일제 시대 때 예. 잘못 좀 고쳐진 것들을 예. 원래대로 좀 하고 이 맨 흙이 보이잖아요. 예.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기 입구에서 이 맨 땅을 밟는 순간 도시에서 맨 땅 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아, 새로운 느낌을 받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앞에 쭉 펼쳐진 이 아주 단아한 이 처마를 보고 또 한번 이제 마음을 닫아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피 속에 다 그런 정서가 그러면 다 들어 있는 거 예, 아니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예, 예. 고택에 앉아 있으니까 가을하고 참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왠지 예, 예. 말씀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맞지? 그래서 옛날부터 예. 두 가지 그 단어가 예. 그러니까 요즘은 키워드라고 하죠. 예, 마케팅에서 예, 예. 격과 락, 품격, 즐거울 락. 음. 그게 모든 이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이 없으면 안 되고 락이 있대 격이 시 락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다 이제 있는 거죠. 예.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한옥에 오면은 한복이 제격 아니에요? 제격은 그죠? 그렇죠. 맞춤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총감독님 의상은 한복이 아닌데도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일단.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흔히들 예. 이제 고궁에 가면 예. 뭐 한복을 입고 뭐 예, 어울린다 또 무슨 잔칫날 한복 입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옥에서 세련된 양복을 입어도 사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스포츠복을 해도 잘 어울릴 수 있고 그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한복하면은 한옥 그 한이라는 그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는 거죠. 예예예.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귀뚜라미 소리 들리시죠? 예 예. 뭐 좋은 뭐 식기절이나 뭐 이런 것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아, 제가 참 깝깝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자를 잘 못 써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영어 노래를 한 구절도 못합니다. 이상하게 두 가지 못하는 게 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시는 못해도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 이 자리에서 지금 네, 뭔가 예. 그런 느낌들 네. 한 가지씩 얘기합시다. 저는 우선 후원 네. 참 아름답다. 네. 종합운동 뭐 저는요 이 비엔날에 일을 하면서 이 광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됐어요. 예. 담양, 화순, 예. 저 뭐 순천. 그런데 작은 정자들 이름이 그렇게 이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한 정자 이름이 여기하고 생각나는데 예. 취가헌이라는 정자. 취가헌. 예. 취에서 노래를 부르는 정자. 이야. 예, 기가 그 막히죠. 정도에 앉으면, 예, 네. 기가 막히죠. 진짜 적절하네요. 예, 그 생각이 딱 나요.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가 3회? 3회째입니다. 2005년도에 1회였고, 예. 그다음에 2007년도에 2회, 이제 2009년도 2년마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의 디자인 비엔날레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딱 잘라 말해서 성공했죠. 이제 사실 전 세계에 예. 이 정도 규모의 예. 디자인 관련 비엔날레 행사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시작한 셈이죠. 2005년도에. 예. 처음으로 해서 모든 그 산업 디자인 분야를 제대로 잘 소개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2년 전에 2회 때는 특히 광주 일대가 광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고 첨단 육성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조명을 빛을 중심으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행사로서 궤도에 침입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그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는 뭐예요? 우리말로 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주제인데요. 더할 나위 없는? 예. 전 그런 주제 처음 봐요. 그 다들 예. 그러세요. 예. 그 가장 국제화됐다고 그래서 총감독이 된 줄 알았더니 왜 한국 거만 가지고 막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제가 그러죠. 가장 국제화됐기 때문에 예. 우리 것을 알아야 될 필요를 느꼈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계 첨단 디자인과 비교를 하면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세계 사회에서 우리께 새롭게 하나 던져지는 실마리. 더할 나위 없는을 한번 풀어봐 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뺄 것도 없는 없고. 아주 절제된 정제된 최상의 상태를 말하죠. 그것이야말로 디자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딱 좋은 네. 무슨 부문별로 이렇게 되겠죠. 부문이 있겠죠. 예. 그 더할 나위 없는 더 클루라는 큰 주제 그 아래서 주제하에. 예. 이제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예. 식, 주. 네. 그다음에 글과 소리, 학, 락. 예. 의식주 학락. 예.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예.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들을 예. 저희가 이제 다 뽑은 거죠. 음. 또 이제 살림, 살핌, 어울림이라고 해서 예. 살림은 말 그대로 되살리는 거, 못 쓰는 거를 되살리고, 살핌은 살피다, 보살피다라고 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제안, 예, 그게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울림은 바로 이 양림동 일대에서 예.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전시입니다. 이런 고택과 또 근대 건축물에서 전시가 몇 군데 열리고요. 또 이걸 투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이번엔 그럼 아무래도 우리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우리 것. 예.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 자체는 예. 한 40% 정도, 예. 30에서 한 40% 정도 보이고요. 예. 내면에 스며져 있는 것들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건 예. 왜 그러냐면 우리의 좋은 것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갖다 전시하는 거는 예. 박물관이나 다를 바가 없죠. 비엔날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옛날의 문화 원형이나 모티브를 현대 디자인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박물관하고는 달라요. 예, 예. 그냥 보여주는 건 예, 아니죠.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또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비교도 하고 접목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자이크 학교가 이태리의 베니스 옆에 있습니다. 예. 그 학교의 모자이크 작품을 보고 제가 참 감탄을 했어요. 이걸 전시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갔다가 전시하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거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쪽 학교에 찾아가서 주섬주섬 조각보를 샘플을 한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꺼내 보여줬죠.
10초간 말이 없어요. 어. 감탄해가지고 이거 못 만들겠다는 거죠. 너무나 정교해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네 문화와 당신네 기술과 우리 문화를 한번 합해 보세요. 제안을 했죠. 훌륭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가 되죠.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한국이 보이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예. 디자인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 그리고 더 쉬운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지금 디자인 비엔날에는 저희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석해야 이게 훌륭한 디자인 비엔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참석을 하는데 각자 당신들의 대표작을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러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비엔날레가 개최되면은 수익도 있죠. 눈에 보이는 수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네. 클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재화보다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일단 첫 번째는 시민들의 디자인 의식, 또 예. 국민들의 디자인 의식이 높아지고 또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면 자부심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전시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과 디자인계, 산업계가 그만큼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많은 디자이너나 산업계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리고 디자인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가 양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분야별로 질적으로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예를 들어서 섬유, 와이셔츠를 수출할 때 뭐 일부를 받았다. 그러면 껍데기, 포장을 좀 이쁘게 하면 일부 10센트를 받는다. 그리고 기능이 좋아야 된다. 거기에 미적인 게 더해지면 그야말로 좋은 디자인이다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제는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게 뭐냐를 따져보니까 이제 길이 막힌 거죠. 그럴 때는 뭐냐면 자기네 고유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고유성.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값을 많이 받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명품이라든가 앞서가는 상품들이 다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조금 간과를 했던 거죠. 미처 따라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디자인 그러면 왠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왠지. 그거를 이제 좀 학구적으로 생각해서 그러신데요. 지금 입고 계신 옷 다 고르셨잖아요. 또는 이제 누가 골라주셨거나, 그리고 컬러도 아침에 생각해서 입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이것도 선생님의 오늘의 루킹, 모습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 디자인하면 뭐 뭔가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하고 멋있는 인테리어, 멋있는 예. 자동차,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게 다 디자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디자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갈수록 이게 지금 중요해지는 거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더 깊은 의미를 따지면 옛날에 조선시대, 삼국시대 더 디자인을 따졌어요. 토자기 보세요. 청자백자를 보세요. 실용이면 그냥 막사발만이 써야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게 훌륭한 디자인이죠. 그럼 감독님은 언제부터 디자인에 눈을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뉴욕에서 공부를 마치고 89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디자인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처음이겠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산업 디자인 전문 법인으로서는 저희 등록 1호고요. 은 감독님이 우리나라 디자인 1세대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흔히 이제 한간에서 뭐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산업계에서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서 기업의 디자인을 공급하고 디자인을 산업화한 그런 측면에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이지 본류의 1세대는 아닙니다. 산업화한 1세대다.
그런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그때만 해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잘 안 서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디자인까지 필요 있어. 그냥 뭐 실용적으로 잘 만들면 되지, 이쁘게 만들면 되지 정도지. 그걸 어떻게, 그죠? 그렇죠. 디자인은 그래 필요해. 근데 그걸 왜 돈 주고 해? 예. 예, 자기 조카 딸이 뭐 디자인 한다니까 이거 하나 해봐라. 예, 이렇게 예, 그런 예. 시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될 리가 없죠. 예. 그러고 한 2년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우선 급선무였네요. 예, 그 예. 디자인이라는 걸 알리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대기업 화장품 회사를 갔는데 예. 1시간 정도를 디자인에 대해서 떠드니까 그때서야 커피 종이컵에 커피를 한 잔 주면서 직원들 불러 모으더니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다 모든 연속이었어요. 이제 의뢰가 처음 들어온 건 언제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온 거 아마 1년 만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어. 그런데 아주 작은 이제 로봇이었는데 예. 로봇을 아주 기뻐했죠. 예. 아, 첫 프로젝트가 로봇이라니. 그래서 막 지방으로 이제 달려갔어요. 알고 봤더니 로봇 저금통인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공장에서 예. 고객들한테 뭔가를 선물을 논아주는데 저금통을 하는 거예요. 로봇 모양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로봇을 예. 하나 그려오라는 거죠. 어. 그때 저희가 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로봇을 그냥 주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진짜 로봇가 이 로봇 저금통을 조립해서 손님들한테 지어주자라는 시나리오를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러하니 예. 이걸로 로봇을 조립해라. 근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재밌다고. 음. 그러면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개 자잘한 게 일이 왔어요. 뭔가 이제 디자인다운 네. 또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성공작이 처음에 나온 게 어떤 거예요? 그 3년째 되던 날 지금은 흔히들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예. 아주 큰 그 정수기 업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예. 아주 획기적으로 좀 바꾼 적이 있었어요. 정수기 디자인을? 모양을. 어. 근데 그게 아주 데이트를 했죠. 어. 그 회사가 그렇게 히트하고 예. 지금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죠. 어딘지 그 알겠습니다. 예, 그 이후로 한 10년간을 예. 전체 모델을 저희가 다 디자인했어요. 옛날 정수기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원래 원천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예. 근데 그네들은 정수기를 전부 싱크대 밑에다 넣어요. 그래서 파이프하고 직결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보여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게 있으면 부엌에 좀 딜럭스해 보이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메커니즘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대박이 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눈에 안 보이던 정수기를 바깥으로 끌어낸 거. 그게 우선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끄집어냈는데 그 자체가 또 그 눈에 띄게 끄집어낸 거. 예. 아름다운 제품으로서 그게 이제 히트를 한 거죠. 지금까지 디자인을 또 다 모으면 진짜 뭐 어마어마. 꽤 되죠. 예. 뿌듯하시겠어요. 지금도 저 이렇게 다니면은요. 예.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제가 한 거 봅니다. 왜냐면 한 300여 개 이상이 이제 과거 한 20년 동안에 나가다 보니까. 예. 그럼 회사도 이제 그때 많이 버셨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 IMF 직전까지. 본 방송에 안 드셨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디자인은 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조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진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네. 디자인비로 제일 많이 받은 건 얼마까지 받아봤어요? 단일 품목 가지고. 단일로요. 5억 6천. 예. 5억 6천. 5억 6천. 예. 제품 디자인으로서는 그렇게 했던 건 아마 지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히트작을 내게 된 원천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운도 좋았고 그 히트는 디자인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마케팅 정책, 또 광고, 그 다음에 영업 그런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런 게 다행히 좀 운이 좋게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무언가가
그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디자인해서 내놓는 거니만큼 당연히 그동안에 디자인 안 했던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작곡가들은 보면 음악 작곡할 때 네. 어떤 분은 뭐 낮에 해야 작곡 잘 된다. 어떤 네. 분은 뭐 밤에 해야 된다. 네. 뭐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런 디자인도 왜 뭔가 탁 필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 떠오르는 건 많지가 않고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불을 붙일 수 있는 담배를 붙일 수 있는 거를 디자인해봐라라고 했을 때 예. 고정관념에 이제 사로잡힌 학생들은 라이터를 디자인하죠. 예. 근데 그보다 생각이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은 라이터를 잊어버리고 불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더 생각이 근본적인 사람은 부싯돌부터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과 출발점과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아이고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아 이거 너무 갑자기 아니, 근데 강의 모드로 되는 것 같은데. 초보자가 들어도 이해가 쏙쏙 잘 될 수 예. 있도록 강의를 지금 잘하고 계세요. 세계적인 디자이너 우리 은 감독님의 고향은 어디인지가 궁금하네요. 아 예, 고향 가깝습니다. 어디예요? 예. 전북 부안인데요. 부안. 아. 부안 읍내가 아니고 예. 그 부안군 주포면이라고 그래서 예. 거기서도 더 들어갑니다. 어. 하루에 버스 한 5번. 아, 그래요? 근데 부안하면 변산반도 가깝습니다. 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예, 아주 아름답고 공기 좋고. 예. 어릴 때는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7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예. 맨 위에 이제 형님이 계시고 예. 스트레이트로 누나가 5입니다. 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막내인데 예. 이제 당시 국민학교 4학년 때 음. 서울로 전학을 왔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누님들하고 같이 자취하다가 예. 거의 중3 때부터는 이제 혼자 살다시피 했어요.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그 택시 운전하는 게 그렇게 차가 예. 귀했잖아요. 택시 운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왔다 갔을 때는 교통순경이 되고 싶었어요. 그 가운데서 일사불란하게. 멋있어 보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해서 어. 뭔가 차와 관련된 차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차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건 디자인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하여튼 뭔가 이 차가 멋있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미술대학도 가게 된 거죠. 무지 미대가 아니죠. 차는 저 공대 가야죠. 아, 그런데 예. 제가 또 이제 알아봤죠. 공업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게 미대에 있다. 한국에는 한 두 학교가 그게 있다. 거기를 가면 자동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 제가 과감히 턴오버를 했죠. 그 진로를 바꿨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아니 근데 흔히 그때만 해도 미대 간다, 뭐 음대 간다 하면은 그 상당히 반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때는 좀 그렇죠. 그런 때였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미술대학 간다 하니까 제일 먼저 그 이중섭 화가를 생각하시는 거죠. 돈 없어가지고 담배도 꽁쳐 피고 종이 살 돈도 없어도 은박지에 그리고 저놈 이제 끝났다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미술학원을 좀 가려는데 돈 좀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윈 누나 두 분이서 예. 용돈을 조금씩 저를 줬어요. 너 그거 괜찮아 해도 돼. 아 누님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렵게 해서 들어갔어요. 예. 근데도 4년 내내 별로 방학 때 내려가도 반가워하지 않으셨죠. 공부는 잘하셨어요? 공부 잘했으니까 서울대 미대 들어갔잖아요. 아니 원래 이제 그 예. 전공은 이제 문과를 가려고 예. 이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빠지지 않게 했었는데 3학년 되면 이제 입학 전형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예. 아주 완고하신 분이셨어요. 예. 그 제가 미술대학을 간다 예. 보니까 갑자기 한테 때리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다른 과를 가는데 왜 네가 붙지도 못할 미술 대학을 간다고 해서 괜히 학교 그 효율을 낮추느냐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기 자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 모르게 했죠. 예. 그래서 한 봄쯤 돼서 제가 그림 갖고 가서 예. 보여드리고 저 진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림을 보시더니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근데 나름대로 소질이 있었나 봐요.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대학 가서는 미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모교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학교가 싫었어요. 적응이 안 되고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의 안 갔죠, 학교를. 지금도 아마 제 한 학기 평점 기록이 최저 평점 기록이 안 깨질 거예요. 부모님 앞으로 경고장도 2번이나 갔어요. 학사 경고? 예. 학사 경고 받았어요? 그런 자랑이 아닌데 지금 돌이켜 보면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제 등록금이 13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예. 한 20만 원인가 주셨던 것 같아요. 20만 30만 원인가 큰 돈이죠. 예. 책을 제가 그 자동차 잡지인데 아주 예. 유명한 자동차 잡지인데 한 30권을 샀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놔두고 우리 다 같이 보자. 여러 가지 거기 이제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틈틈이 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 자체가 이제 저는 디자인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그 느꼈던 이유가 영화를 보는 거, 예. 전시회를 보는 거 이게 다 디자이너로서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이. 예. 많은 경험을 쌓는. 그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했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예. 유학 생활은 취업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셨는데 가족도 함께 가셨으니 고생길이 좀 예. 보입니다. 갈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부모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예. 뭐 첫 학기 등록금하고 첫 학기 생활비 정도는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첫 학기 등록하고 한 2-3달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특히 주말에는 거의 놀아보지를 못했죠. 돈을 벌어서 그 한 주일 쓰고. 생활도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도 그 간호사, 한국 간호사가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원베드룸에 룸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예.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인데 한 명이 간 게 아니고 3명이 갔어요. 3명이. 그래서 저희가 조그만 방을 쓰고 그분이 마루를 쓰고 예. 커튼을 치고. 예. 뉴욕에서 고생하시던 얘기 가운데 생각도 하기 싫은 고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큰 고생은 어떤 고생이었어요? 직업이 한 10가지 정도 됐었으니까 뭐 예. 다양했지만은. 근데 유학 가면 접시 닦기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시간당 얼마씩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많이 닦아도 제 생활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식구가 다 갔으니까. 예, 맞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 주차장에서 플리마켓 할 텐데 예. 그 좌판을 딱 한 2m 정도 벌려놓고 애들 장난감을 팔아요. 예. 이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걸 파는데 한번 차려놓으면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면 화장실 오래 참습니다. 그 당시 그게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려면은 그 이제 주로 소비자가 이제 그 지역사회 사람들인데 애들한테 흥을 돋궈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감 기타를 목에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 넣어서 이제 그걸 하고 같이 연주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10라는 걸 막 얘기해주고 하나 더 사면은 뭐 서비스 하나 준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 친구가 자기도 뭘 해보겠다고 따라왔어요. 근데 차를 가지고 와서 차 앞에서 좌판을 벌리는데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쉽지가 않죠, 사실. 야 이거 아무도 몰라 너랑 나랑 여기 있는지. 뭐 그렇게 그냥 밟고 동동 구르면서 팔고 끝나고 나면 다 좌판 접고 돈 세고 그리고 출발해 집에 오고 뭐 그런 생활이었죠. 근데 우리가 추억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고생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지금은 가장 아름답죠? 예.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은 아름다워요. 예. 근데 제가 뉴욕에서 온 이후로 한 5년간 절대 뉴욕 쳐다보도 안 봤어요. 뉴욕 나오는 영화도 안 봤어요. 오죽하면 제가 졸업식 날, 예. 석사 졸업식 날 논문 발표된 날 그 다음 날 제가 떠났어요. 졸업장은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예. 우편 쓰는 날이 있어요. 주소. 아주 지긋지긋했군요. 지긋지긋했어요. 예. 그렇게 고생하고 일하시면서 공부는 제대로 했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게 예. 학교 교실에서 하는 거는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뉴욕 간 이유도 교실에서 성적을 올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뉴욕을 보려고 간 거예요. 상점의 쇼윈도라든가 전시회, 그렇게 많은 전시회들. 그러니까 모든 학 과목을 최소한만 한 거예요. 최소한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많이 다녔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좀 고급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었죠. 한국의 중소기업들 그 수출 애로사항도 이렇게 저희가 대신 해결해드리고 정보도 보내주고 이제 얼마씩 받는 것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가치 있게 보냈어요. (90년대) 은병수 감독님이 우리나라 산업 디자인계에서 명성이 드높을 때 외국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질문을 던지신 건데요. 93년도인가 영국 디자인 박물관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박물관인데 팩스가 왔어요. 보안이 네가 좀 한다 하는데 슬라이드 20장을 보내주면 자기네 특별전에서 전시를 한번 해볼 생각도 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 4시쯤 전부 문 닫고 6명이서 나갔어요. 경사 났다 해가지고 술 마시러 나가고 그래 그 다음 날 이제 늦지막히 출근해서 자 고르자. 고르려고 봤더니 정말 고를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셉 자동차 디자인 했던 걸 고르려니 독일의 유수한 자동차 디자인보다 훨씬 못하고 가전제품을 고르자니 일본의 뭐 앞서가는 회사보다 못하고 도대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수준이 안 돼 있다. 10년 후에 보내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아직까지 그 당시에 우리가 한 70-80개를 했는데 왜 내놓을 게 없느냐는 거죠. 저희만의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은병수 디자인이다. 한국 디자인이다. 그런 게 없지 서양 거하고 비슷비슷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정으로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좋은 디자인을 하려면 뭔가 우리만이 갖는 걸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 박물관 책도 보고 민제품 책도 봤죠. 지금 그 말씀은 우리의 것을 접목시키면 우리만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군요.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계기가 된 게 IMF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일시에 다 끊겨요.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우리가 못했던 우리 얼굴 갖기 작업, 고유성 찾기 작업을 해보자. 특히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참 창피한 얘기지만 대학교 다닐 때 박물관을 한번 제대로 2시간, 1시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체로 갔을 때 잠시 보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선생님도 우리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는 분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메소돌로지, 방법론이 전부 서양에서 들어오던 때니까 하루빨리 익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박물관을 이제 하나 둘씩 다녀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먼 봉사 같았어요.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매듭? 저 매듭 뭐 한복에 다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홈이? 그래 저거 옛날 우리 집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다음에 자꾸 그거를 자기가 현대 디자이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니까 서서히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게 온양민속박물관에 갔더니 그 설거지통이 나무로 깎은 설거지통이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설거지통인데 홈이 파 있어서 다리에 받쳐놓고 마당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동식 모빌 키친 시스템이에요. 그게 10년 전에 유럽에서 인기를 끌어온 새로운 디자인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200년 전에 벌써 쓴 거예요. 모빌 키친 시스템 정확히. 단지 나무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선조들의 지혜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우리 것을 찾자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것은 뭐던가요? 처음에는 우리 물건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인두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대리미와 인두를 보면요. 형상이 다 제각기 달라요. 어떤 거는 각도가 더 이렇게 멋있고 어떤 건 더 우아하고 위에가 싹 끝이 휘인 것도 있고 그다음 손잡이는요. 어떤 거는 짧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무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는 건 길어요. 왜냐하면 열전도가 늦게 돼야 되니까. 이게 다 논리가 있더란 말이죠. 그다음에 호미를 보세요. 호미. 전국에 호미 분포도가 있을 정도예요. 전국의 토양이 다르고
식물이 다른 거에 따라서 홈이 모양이 달라요. 흙을 파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외국 디자이너도 보고 기가 막히게 놀래요. 정말로 이거는 다양한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이다. 그럼 우리 것을 접목시켜서 만들어 놓은 좀 눈에 띄는 작품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나전 칠기라든가 그 다음에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예. 접목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뉴욕에 예. 2001년도에 음.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뭐 일본에도 하고 또 프랑스 파리에도 초대받고 헬싱키에도 초대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고유의 것을 들고 가니까 드디어 외국에서 이제 알아주고 캐릭터가 있군요. 예 오라 하는 거죠. 어. 그 전에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을 제가 300여 가지를 하고 히트 상품이 많아도 한 번도 해외에서 전시하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조상덕을 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 것과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접목시킨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저라고 뭐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그 한국적인 걸 뭘 해오라면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한국 호랑이를 그려오고 예. 형태를 디자인하라 보면 청자, 백자 그 라인을 이렇게 따서 합니다. 그 너무나 일차원적인 거라서 예. 내놓으면 촌스러워요. 보기가. 제가 옛날에 가전 관련돼 있었을 때 그 옆팀에서 냉장고를 개발했는데 예. 한국 거를 참 내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사군자를 거기다 인쇄를 하더라고요. 뭐 난초도 하고 뭐 출시해서 테스트해서 딱 그 실패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일차적인 적용인 거죠. 그 1차적 적용이라는 게 참 와 닿는 말씀이에요. 예, 일차적 적용이에요. 예. 근데 요즘 보면 서서히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냉장고나 에어컨 또 김치 냉장고 같은 데 보면 은은하게 패턴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건 2차적으로 적용. 한번 패턴을 걸른 거죠. 그것도 피상적이긴 하나.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가정에 그 주부들한테 그게 이제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기능까지도 우리나라에 아주 잘 맞게 완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외형까지 그렇게 되면 아주 환상적인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우리의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과 연관을 지어서 만든 게 이제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술병을 만들 때도 그냥 도자기를 그대로 따서 하는 것들은 복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저는 당시에 개발할 때부터 항상 외국의, 유럽의, 미국의, 호주의 디자이너들을 제가 데려다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 시각으로 볼 때도 세련돼야 돼. 우리 시각으로 볼 때도 세련돼야 돼. 같이 출발하자. 스케치를 다 해옵니다. 같이 펼쳐놓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아주 다듬어지는 라인이 모양이 은은하게 한국적이면서도 참 세련됐어요. 현대적이고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분야 중에서 디자이너가 볼 때 네. 가장 요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세계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데 하는 게 디자인과 관련해서 예.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그 흔히들 우리나라가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대량 생산해서 뭐 모직을 하고 뭐 방직을 하고 그런 건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조각보, 퀼트라고 하죠. 예. 서양의 퀼트, 예. 조각보, 보자기 이런 문화는 아주 월등하고 그 컴포지션, 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실제로 들고 나가 보면 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 아주 좋아들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계속 그걸 현대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조각보 작품으로 액자에 껴놓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태국의 실크 산업이나 인도의 누비 산업 이런 거 보면 과거의 자기 전통을 현대화해서 대량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침대보라든가 홈웨어라고 하죠. 리빙웨어라고 하죠. 가구라든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배틀 가지고 100대의 배틀을 가지고 수구 작업을 하는데 100대의 배틀에서 100가지의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마닐라에 이번에 전시가 되는데 예. 유럽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립니다. 최고가로. 작년에 히트했던 게 그 실크에다가
한지를 넣었는데 한지가 한글이 적혀 있는 한지를 넣어서 짠 게 최고 히트 작품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가구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계로 찍어내는 대량 가구는 많지만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아날로그 가구가 있거든요.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과거에 이조 시대의 사랑방 가구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훌륭하게 쳐주는 가구들입니다. 그걸 현대적으로 쓸 수 있게 높이와 기능을 다시 제종해서 만들면 훌륭해지리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액세서리. 예, 그건 액세서리는 부피도 가볍고 해서요. 아주 그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너무나 훌륭한 게 많은데 요즘 사극을 보세요. 아주 화려하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모티브 삼아서 현대적으로 팔 수 있는 액세서리를 만들어야죠. 충분히 가능성 있고 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만 하면 앞으로 디자인으로 먹고 살 수 있다. 그럼요. 예. 그걸 점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그럼요. 보면. 특히 좋은 예가 북구 유럽입니다. 예. 이제 핀란드나 예. 스웨덴, 그다음 덴마크 이런 데 가보면 일반 그릇, 그다음에 작은 의자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일반 슈퍼마켓의 생활용품 코너에 가면 예. 전부 우리는 디자인 책에서 보는 제품들을 팔고 있고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날로그 산업이잖아요. 하이테크 산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팔아지니까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반드시 자동차, 비행기, 뭐 모터사이클 이런 것만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야 할 것이 이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전자에서는 갈 만큼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외에 아날로그 산업이 너무나 후진 지금 낙후돼 있어요. 디자인이. 어떤 분야든 직업적인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네, 네. 디자이너는 직업적으로 어떤 양심이 필요해요? 좀 찔립니다. 그 과거에 이런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에 지금도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예. 배터리도 없으니까 이걸 돌려서 자가 발생적으로 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이 귀하니까 휴대용 정수기인데 시냇물에다가 넣어서 입으로 쭉 빨면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혀 그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가진 자를 위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죠. 약소인을 위한 디자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고 사회 참여적인 디자인 그룹이죠. 지금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사회 참여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는 것처럼 그런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었어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할 겨를이 없었어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급급했죠. 예. 잘 팔아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급성장하는 네. 시대에 또 다들 예, 지금 존재하시는 완전히 것이고. 물질에 예. 부합한 예, 예.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런데 간혹 그러면서도 디자이너의 양심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크고 딜럭스하게 보이면 값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속은 텅텅 비어도. 그런 요구를 마케팅팀에서 해왔는데 타협을 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런 디자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참 반성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런 의뢰가 왔을 때 단호히 그것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돈 벌 일만을 위한 디자인을 할 것이 아니라 빈민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노약자를 위한 또 이런 소외된 계층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이제 서서히 발휘를 하고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세요. 예, 제가 이제 최근래 아시아 디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5, 6년간 계속 동남아시아를 많이 다녔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가니까요.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지뢰로 다리를 다친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기왕이면 이쁘게 만들게 지도를 해요. 자발적으로, 자선으로. 그리고 그 상품이 나오면 그거를 유통을 하는데도 참여를 합니다. 외국인들 그걸 다 사갑니다. 이뻐서. 저도 많이 콜렉션을 했어요. 헌 잡지로 만든 그 물에 불려서 만든 목걸이 다 그 디자이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든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꼭 못 사는 계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걸 해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만큼 환경에 도움이 되고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살핌이라는 주제가 바로 살피다, 배려하다라는 그 한국말의 디자인 용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욕심 같아서는 정말 전 국민의 디자이너화가 되면 좋겠다. 그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감각을 네, 그래야 도시도 획일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그 개인적인 계획 또 사회는 좀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네, 그런 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거창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산업 디자이너로서 쭉 그 집중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한국적인 걸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일을 좀 펼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을 문화와 아울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개념으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벌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중심이 되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겸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 쪽에서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또 그게 자체가 제가 재밌어하는 프로젝트고 나아가서는 지금 그동안에 제가 좀 뭐 생각이 짧아서 못했던 디자인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런 큰 두 가지 축에서 개인적인 제 소망과 또 여러 같이 그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차차 힘 닿는 데까지 이뤄 나가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꼭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